당신 옆에 서 있으면 창피해. 남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뭐, 회사 회식에 데려갈 수가 없어 다른 부장들은 마누라 자랑하는데 나는 뭐야 85kg짜리 마누라를 어떻게 데려가? 저녁상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쥔 채 굳었. 19년을 함께 살았는데, 두 아이를 낳아줬는데, 남편 눈에는 85kg만 보이는 거였습니다. 제발 살 좀 빼. 어폐에 있는 것도 민망해. 그 말에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이 이야기는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밥상을 보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반찬이 왜 이래? 기름진 것밖에 없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라서. 내가 좋아하는 거, 당신이 좋아하는 거겠지. 남편이 저를 훑어봤습니다. 그 배 좀 봐. 애 낳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래.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다른 집 엄마들은 벌써 원래대로 돌아왔던데. 박 부장 마누라는 애둘 낳고도 50kg래. 당신은 뭐야? 옆에서 밥 먹던 하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서는 못 들은 척 핸드폰만 봤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왜 또 안 먹어? 밥은 또 먹으면서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85kg. 그게 제 전부였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방에 들어갔고요. 저는 욕실 문을 잠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어요. 85kg.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축 처진 뱃살, 늘어진 팔뚝, 두꺼운 허벅지, 이중턱, 칙칙한 피부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창피한 마누라. 남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결혼할 때 55kg이었는데, 날씬하다고 예쁘다고 했었는데, 하은이 낳고 5kg이 늘었어요. 준서 낳고 10kg이 더 늘었고요. 아이들 밥 차려주고 남은 거 먹고, 남편 야근하면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치킨 시켜 먹고, 정신없이 19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몸은 30kg이 불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야? 손으로 뱃살을 잡아봤어요. 한 움큼이 잡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거울을 피했습니다. 제 모습 보기 싫었거든요. 안방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야, 나 진짜 못 살겠어.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85kg야. 85kg.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도 모르게 안방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옆에 누우면 침대가 한쪽으로 기울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니네 마누라는 몸매 관리하지? 부럽다 진짜. 나는 뭘 믿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숨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옆에 두기도 민망해. 회사 사람들한테 마누라 사진 보여달라고 하면 피해. 창피하니까. 눈물이 흘렀어요. 야근한다고 하고 밖에서 시간 보내다 들어갈 때도 있어. 집에 가기 싫으니까. 저 몸뚱이 보기 싫으니까. 저 몸뚱이. 남편이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모르겠어.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19년이었습니다. 19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 눈에 저는 저 몸뚱이였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 말 있어. 앉아봐. 저는 소파 앞에 앉았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이혼하자. 뭐라고? 들었잖아. 이혼하자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거울 봐. 그게 잘못이야. 85kg짜리 마누라랑은 못 살겠어. 밖에 같이 나가기가 민망해. 회사 회식에 데려가기가 창피해. 내가 애들 키우느라 변명하지 마. 남편이 손을 저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애 낳고도 관리해. 김 부장 마누라는 애 셋인데도 날씬해. 당신은 왜 그게 안 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살 뺄게. 시간 좀 줘. 늦었어. 뭐? 10년 전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만나는 사람 있어. 숨이 멎었습니다. 만나는 사람 있어. 귀를 의심했어요. 뭐? 뭐라고? 헬스장 트레이너야.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5kg. 탄탄한 몸. 여자답게 생겼어. 당신이랑 정반대야. 언제부터? 6개월. 6개월.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 밥 차리고, 빨래 개고, 아이들 도시락 싸고, 남편이 야근한다고 하면 믿었습니다. 피곤하다고 하면 걱정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해줘.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솔직히 당신 옆에 있는 것도 지겨워. 지겨워. 19년 함께한 남편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19년이야. 19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더 지겨운 거야. 남편이 저를 봤어요. 19년 동안 당신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55kg였던 여자가 85kg가 됐어. 30kg야. 30kg. 애들 낳고 또 그 변명이야? 남편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애 낳은 여자 당신만 있어? 왜 당신만 이렇게 됐어?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지.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해줘. 남편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벌써 다 준비해 왔더라고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하은이와 준서가 거실로 나왔어요. 할 말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혼한다. 하은이 얼굴이 굳었어요.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왜요? 하은이가 물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죠? 하은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하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좀 그랬어. 뭐? 친구들이 엄마 보고 너희 엄마 왜 저렇게 살쪘어? 그랬거든. 학교 앞에 데리러 올 때 친구들이 수군거렸어. 부끄러웠어. 딸이었습니다. 제가 낳은 딸이었어요. 21년을 키운 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준서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나 아빠랑 살래. 준서야, 엄마 싫어서가 아니라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아들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85kg짜리 엄마가 일주일 후 구청에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9년이 끝났습니다. 종이 한 장에, 도장 하나에,
남편은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위자료 5천만 원. 통장으로 보낼게. 딸은 당신이 데려가. 준서는 나랑 살겠대. 그래. 집은 내가 가질 거야. 내 명이니까. 이번 달 안에 나가. 그게 끝이었습니다. 19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았던 시간. 위자료 5천만 원. 그게 제 값이었어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하은이랑 둘이서 이사했어요.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이불. 그게 전부였어요. 19년 살았는데 제 거라고 할 게 없더라고요. 텅 빈 원룸에 앉았습니다. 좁았어요. 원래 살던 아파트 안방만큼도 안 됐어요. 창문 밖으로 다른 건물 벽이 보였습니다. 하은이가 학교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원룸에, 텅 빈 마음으로. 그제야 눈물이 터졌어요. 85kg. 그 숫자가 저를 버렸습니다. 아니, 그 숫자가 제 전부가 돼버렸어요. 19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 모든 게 의미 없었습니다. 남편 눈에는 85kg만 보였으니까요. 창문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었어요. 혼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혼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은이가 학교 가면 커튼을 치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혼자. 핸드폰도 안 봤어요. 누가 연락할 것도 없었거든요. 배가 고프면 배달을 시켰습니다. 치킨, 피자, 짜장면, 떡볶이. 먹고 울고 자고, 먹고 울고 자고. 그게 하루였어요. 어차피 뚱뚱해서 버림받았는데 더 찌면 어때?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를 포기했습니다. 샤워도 안 했어요.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볼 것 없는 몸이니까.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거짓말이었어요. 밥은 안 먹고 과자만 먹었거든요. 엄마, 씻어야지.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눈치 보여서 겨우 라면 끓여 먹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한 지 3달이 됐습니다. 어느 날 욕실에 갔어요. 오랜만에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어요. 90kg.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어요. 90kg. 5kg이 더 쪘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요. 85kg도 창피하다고 버림받았는데 90kg이 됐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이혼할 때보다 더 부어 있었어요. 얼굴이 둥그러졌습니다. 목이 없어 보였어요. 이러다 진짜 100kg 되겠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누가 저를 봐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제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100kg이 되면 어때요? 200kg이 되면 어때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저도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체중계를 발로 밀어버렸어요.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치킨을 시켰어요. 이혼한 지 5달이 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SNS를 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전 남편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강민호.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어요.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강민호. 옆에 젊은 여자. 헬스장 운동복 차림.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강민호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새 출발합니다. 축복해주세요. 글귀 아래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예쁜 커플이네요. 부러워요 유유. 새 마누라분 몸매 대박. 저는 그 여자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55kg, 탄탄한 허리, 가는 팔, 빛나는 피부, 환하게 웃는 얼굴. 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90kg, 기름진 머리, 다크서클, 늘어난 트레이닝복, 며칠째 안 씻은 얼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모르겠었어요. 55kg. 그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나도 저랬는데, 나도 55kg였는데, 22년 전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저도 저랬어요. 날씬하고, 예쁘고, 웃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야?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커튼도 안 열고 씻지도 않고 엄마, 하은이가 방문을 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또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 밥은 먹었어? 응. 거짓말이었어요. 하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왔어요. 커튼을 확 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렸어요. 햇빛이 너무 밝았거든요. 엄마, 제발 좀 일어나. 나중에.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러다 진짜 죽어. 나는 어떡해? 저는 하은이를 봤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까지 잃으면 나는 어떡하냐고. 아빠는 떠났어. 준서도 아빠 따라갔어.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이러면 나는 어떡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발, 제발 정신 차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하은이가 있지. 19년을 배신한 남편은 떠났습니다. 19년을 함께한 아들도 아빠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21년을 키운 딸은 내 옆에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저는 일어났어요. 미안해.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신 차릴게. 하은이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90kg짜리 제 모습을 똑바로 봤습니다. 축 처진 뱃살, 부은 얼굴, 무기력한 눈. 이게 나야. 이게 지금 나야. SNS에서 봤던 전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 여자 옆에서 웃고 있던 그 얼굴. 새 출발합니다. 그 글귀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남자는 새 출발하면서 나는 뭐야? 이렇게 썩어가고 있어? 주먹을 쥐었어요.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 남자가 나를 버린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55kg. 그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 내 몸무게, 저 여자 몸무게, 55kg. 반드시 만든다. 거울 속 제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뭔가를 간절히 원한 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로, 다시 살기로.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냥 잘까? 이불을 끌어당기려다가 멈췄어요. 거울 앞에서 했던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55kg. 반드시 만든다. 이불을 걷어찼어요. 일어났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어요. 걷기부터 하자. 뛰지도 못했거든요. 90km는 뛰면 무릎이 나간대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숨이 찼어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90km는 걷기도 힘들구나. 지나가는 아저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저 뚱뚱한 아줌마 뭐야? 그런 눈이었어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어요. 이 창피함 기억해. 2번 다시 이러면 안 돼.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온몸이 땀범벅이었습니다. 샤워하고 나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치킨 남은 거, 콜라, 아이스크림. 손이 갔다가 멈췄습니다. 이것 때문에 90kg이 됐잖아. 냉장고를 닫았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식단을 바꿨어요. 하루 1500kcal, 아침 계란 2개, 샐러드, 점심 닭가슴살, 현미밥 반 공기, 저녁 두부, 채소. 첫날 밤, 배고파서 잠이 안 왔습니다. 냉장고 앞에 섰어요. 라면 하나만, 치킨 한 조각만. 손이 냉장고 문에 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참아. 오늘 참으면 내일이 달라. 울면서 물만 마셨어요. 이불 덮고 누웠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제발 잠들자.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공원에서 1시간 걸었습니다. 밥은 정해진 양만 먹었어요. 어느 날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87kg, 3kg 빠졌다. 작은 숫자였어요.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할 수 있어. 3달이 지났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갔어요. 80kg, 10kg 빠졌다. 소리를 질렀어요.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응, 80kg. 둘이서 껴안고 기뻐했어요. 옷이 조금 헐렁해졌습니다. 걷기가 가벼워졌어요. 숨이 덜 찼습니다. 계단도 오를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2층만 올라가도 헐떡였거든요. 할 수 있어. 진짜 되는구나. 희망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그 다음이었어요. 80kg에서 멈췄습니다. 한 달째 똑같았어요. 매일 걷고 매일 굶다시피 하는데 숫자가 안 움직였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80kg. 왜 안 빠지지? 인터넷에 검색했어요. 다이어트 정책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몸이 적응해서 더 안 빠지는 시기. 그럼 어떡해?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역시 난 안 되나 봐. 여기까지인가? 정책이 한 달째. 스트레스가 폭발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치킨을 시켰어요. 한 마리 다 먹었습니다. 피자도 시켰어요. 반판 먹었습니다. 콜라 1.5리터 다 마셨어요. 먹고 나니까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화장실에서 토했어요. 뭐 하는 거야, 나? 거울을 봤습니다. 토하고 난 얼굴, 부은 눈, 기름지니까 미친년. 욕이 나왔어요. 3일 동안 폭식했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갔어요. 83kg, 3kg이 다시 쪘습니다. 다 소용없어. 난 평생 뚱뚱하게 살 팔자야. 침대에 누워서 울었어요. 그때 하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는 대답 안 했어요. 엄마, 또 치킨 시켰어? 쓰레기통에 치킨 박스 있던데. 하은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안 돼. 나는 안 돼. 눈물이 났어요.
80kg에서 안 빠져. 한 달째야. 아무리 해도 안 돼.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3개월 동안 10kg 뺐잖아. 대단한 거야. 3kg 찐 거 다시 빼면 돼. 근데 정체기가. 그럼 방법을 바꿔보자. 하은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헬스장 등록해봐. 걷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대. 근육 운동하면 정체기 뚫린대. 헬스장? 무서웠어요. 거울 가득한 그 공간. 날씬한 사람들 사이에 서는 게 무서워. 엄마, 무서우면 평생 이대로야. 하은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복수? 그래. 나는 복수하려고 시작한 거잖아. 등록할게. 다음 날 헬스장에 갔습니다. 문 앞에서 10분 동안 서 있었어요. 무서웠거든요. 안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날씬한 여자들, 근육질 남자들. 저 사이에 내가 들어간다고 돌아갈까 했어요. 근데 하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서우면 평생 이대로야. 이를 악물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트레이너가 다가왔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등록하러 오셨어요? 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어요. 트레이너가 저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또 저 눈빛이야. 뚱뚱하다고 보는 눈. 움츠러들었어요. 근데 트레이너가 웃었습니다.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55kg. 이요. 지금 몇 킬로이세요? 83kg이요. 28kg 빼셔야 하네요. 충분히 가능해요. 진짜요? 네.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버림받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kg 아령도 무거웠어요. 스쿼트 10개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트레이너가 응원해줬어요. 매일 갔습니다. 헬스장 문 열자마자 가서 문 닫을 때까지 있었어요. 주 6일, 하루 2시간, 땀을 쏟았습니다. 근육통에 잠을 못 잤어요. 계단 내려갈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갔어요. 80kg. 정체기가 뚫렸습니다. 80kg. 소리를 질렀어요. 트레이너가 웃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말이 맞았어요. 운동 시작 3개월 후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75kg. 거울을 봤어요. 달라져 있었습니다. 팔뚝이 단단해졌어요. 뱃살이 줄었습니다. 턱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야? 6개월 후 70kg. 걷기가 달리기로 바뀌었어요. OKM을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10분 걷기도 힘들었는데 몸이 가벼웠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안 찼어요. 진짜 되는구나. 진짜 바뀔 수 있구나. 1년 후 65kg. 옷을 사러 갔어요. XL 사이즈를 집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손님, 이거 너무 크실 것 같은데요. 직원이 말했어요. M 사이즈 드려볼까요? M이요? 믿기지 않았어요. 피팅룸에서 입어봤습니다. 맞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M 사이즈를 입은 내가 1년 반 후 60kg. 하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진짜 예뻐졌어. 그래? 응. 친구들도 엄마 보고 놀랐어. 너희 엄마 맞아? 그러더라. 웃음이 났어요. 예전에는 창피하다고 했던 친구들이
2년이 지났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갔어요.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55kg. 멈췄어요. 다시 봤습니다. 55kg. 눈을 비볐어요. 55kg.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전 몸무게 2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90kg에서 55kg, 35kg를 뺐어요. 2년 동안 피땀 흘려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탄탄한 팔, 들어간 허리, 올라간 엉덩이, 뚜렷한 턱선. 이게 나야?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어요. 진짜였습니다. 하은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몇 킬로이야? 55kg. 뭐?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55kg. 응, 해냈어. 엄마 해냈어. 둘이서 껴안고 울었어요. 2년 전 90kg로 바닥을 치던 그날.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줄. 그날 밤 2년간 기록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매일 먹은 음식, 매일 한 운동, 몸무게 변화, 실패했던 날, 다시 일어선 날,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거 뭔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은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이거 콘텐츠로 만들어봐. 콘텐츠? 응. 엄마 다이어트 스토리. 90kg에서 55kg까지. 엄마처럼 포기한 사람들 많을 거야. 엄마가 해낸 거 보여주면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럴까? 응. 엄마 경험이 제일 좋은 콘텐츠야. 그날 밤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년간의 다이어트 경험. 90kg에서 55kg까지. 그 기록을 사업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뭘 팔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을까? 식단이었어요. 매일 뭘 먹을지 고민하고, 직접 요리하고, 칼로리 계산하고, 귀찮고 힘들었거든요. 다이어트 도시락을 만들자. 제가 먹었던 식단 그대로, 포만감 있고 맛있고 살 안 찌는 음식, 직접 만들어서 배달하면 어떨까? 위자료 5천만 원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아껴두었던 돈, 거기에 모아둔 적금 2천만 원, 총 7천만 원. 이걸로 시작하자. 무서웠어요. 실패하면 진짜 거지가 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평생 이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공유 주방을 빌렸어요. 월세 80만 원. 작은 주방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재료를 손질하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하루 10개. 처음에는 10개도 버거웠어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문제는 주문이 안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하루 10개 만들어 놨는데 주문은 2개, 나머지 8개는 버렸습니다. 왜 안 팔리지? 인터넷에 광고도 올렸어요. 동네 카페에 전단지도 붙였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40대 아줌마가 만든 도시락? 위생은 괜찮을까? 그냥 편의점 도시락 먹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 180만 원, 재료비 150만 원, 주방 월세 80만 원, 포장 용기 30만 원, 적자 80만 원, 2달째도 적자, 3달째도 적자. 포기할까? 남은 돈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나 봐. 어느 날 밤, 하은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사업 어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좋아? 응. 눈물이 났어요. 3개월째 적자야. 돈만 나가. 아무도 안 사.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마케팅을 바꿔봐. 마케팅? 엄마 도시락이 왜 특별한지 사람들이 몰라. 그냥 아줌마가 만든 도시락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떡해? 하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비포 애프터 사진 올려봐. 뭐? 엄마 90kg 때 사진이랑 지금 55kg 사진. 다이어트 스토리가 진짜 콘텐츠야. 그 사진을 90kg 때 사진. 부끄러운 그 사진을 세상에 공개한다고? 창피해. 엄마, 그게 진짜 힘이야.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90kg에서 55kg 됐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그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이 도시락 먹으면 진짜 빠지나 보다 생각하지. 창피하면 안 해도 돼. 근데 이대로 망하는 거랑 뭐가 나아? 맞는 말이었어요. 이대로 망할 바에야. 해볼게. 다음 날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수진의 다이어트 푸드 프로필에 사진 2장을 올렸어요. 왼쪽 90kg 3년 전, 오른쪽 55kg 현재. 같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글을 썼어요. 90kg에서 55kg까지 2년간의 기록입니다. 남편에게 뚱뚱해서 창피하다는 말을 듣고 버림받았습니다. 바닥을 치고 90kg까지 쪘습니다.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 35kg를 뺐습니다. 제가 먹었던 식단 그대로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버림받고 바닥을 쳤던 저도 해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올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1시간 후 핸드폰을 열었어요. 알림이 미친 듯이 떠 있었습니다. 뭐야? SNS를 열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같은 사람 맞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도시락 어디서 사요? 배송돼요? 공유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조회수 10만. 1시간 만에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봤어. 응, 완전 터졌어. 다음 날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10개 만들던 도시락. 주문이 50개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50개를 어떻게 만들어? 밤새 만들었습니다. 하은이도 도와줬어요. 둘이서 새벽까지 도시락을 쌌습니다. 일주일 후 조회수 100만, 주문이 하루 100개가 됐어요. 더 이상 둘이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직원을 뽑았어요. 아줌마 2명, 주방도 넓혔습니다. 한 달 후 주문이 하루 300개가 됐어요. 미쳤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90kg에서 55kg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제2의 인생. TV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출연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 주문이 하루 500개가 됐어요. 사업 시작 6개월 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수진 다이어트 푸드. 제 이름을 건 회사가 생겼어요. 직원이 10명이 됐습니다. 공장을 차렸어요. 하루 생산량 1000개. 사업 시작 1년 후 연매출 50억. 직원 30명. 말도 안 돼. 3년 전 위자료 5천만 원 받고 쫓겨났던 여자가 연매출 50억 회사 대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 거울 앞에 섰어요. 55kg, 명품 정장, 단정하게 올린 머리, 자신감 넘치는 표정. 3년 전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85kg짜리 창피한 마누라가 아니었어요. 나는 해냈어.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영희. 대학 동창 김영희였어요. 영희야. 오랜만이다. 야, 너 요즘 뉴스에서 봤어. 완전 유명해졌더라.
그냥 운이 좋았어. 운이 좋긴 대단한 거지. 영희가 말했어요. 수진아, 다음 주 토요일 동창회야. 동창회? 응. 롯데호텔에서 해. 너도 나와.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동창회. 거기에 강민호도 오겠지. 민호도 와? 응. 온대. 새 마누라 데리고 온대. 새 마누라. 그 헬스장 트레이너. 걔네가 내 얘기하면서 비웃더라. 뭐? 수진이? 지금쯤 100kg 됐을걸? 이러면서 원래 자기 관리 못하는 애였어. 이러더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00kg. 자기 관리 못하는 애. 그래서 내가 나와야 해. 영희가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여줘. 걔네 코 납작하게 해줘. 올 거지? 잠깐 생각했어요. 3년.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버림받고, 바닥치고, 다시 일어서고, 이제 보여줄 때가 됐어요. 가야겠다. 진짜? 올 거야? 응. 직접 보여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5kg. 연매출 50억 CEO. 기다려라, 강민호. 동창회 당일. 아침부터 설렜어요. 아니,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긴장이었어요. 3년 만에 그 남자를 본다. 나를 버린 그 남자를.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했어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우아하게요. 단정하면서도 세련되게. 미용사가 웃었어요. 손님 얼굴형에 업 스타일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머리를 올렸습니다. 목선이 드러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네.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피부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칙칙하고 푸석푸석했는데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니까 피부도 달라졌어요. 눈매가 예쁘세요. 살짝 강조해 드릴게요. 화장이 끝났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 낯설었어요. 이게 나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지난달에 산 거였어요. 55kg 몸에 딱 맞게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어깨 라인이 드러났습니다. 허리가 잘록했어요. 다리가 길어 보였습니다. 하이힐을 신었어요. 9cm. 예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85kg의 하이힐은 무릎이 나가거든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또각또각 걸어봤어요. 괜찮았습니다. 하은이가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어때? 엄마, 진짜 예뻐. 그래, 완전 딴 사람 같아. 하은이가 다가왔어요. 긴장돼? 응, 조금, 많이. 웃었어요.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떨리면 안 돼. 당당하게 가. 엄마가 이긴 거야.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90kg에서 55kg까지. 연매출 50억 회사 대표까지. 그거 아무나 해? 아빠가 버린 여자가 이렇게 됐어. 그걸 보여주는 거야. 떨릴 필요 없어. 맞는 말이었어요. 내가 왜 떨려? 버림받은 건 맞지만, 바닥을 친 것도 맞지만, 거기서 일어선 것도 나야. 고마워, 하은아. 딸을 안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래, 나는 해냈어. 롯데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가 화려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앞에 섰어요. 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 목소리.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3년 전 나를 버린 남자가 저 안에 있어. 나를 창피하다고 했던 남자가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호흡. 한 번, 두 번,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됐는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울렸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어머, 저 여자 누구야? 혹시 연예인이야? 완전 예쁜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잠깐, 누군가 말했어요. 저거, 이수진이야? 최유라였습니다. 예전에 저 뚱뚱할 때 뒤에서 수군거리던 애. 뭐, 이수진? 박정민이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강민호 친구였죠. 말도 안 돼. 이수진이 저렇게 생겼었어? 웅성웅성. 술렁이는 분위기. 한승우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이수진 맞아? 응. 오랜만이야. 와. 완전 딴 사람 같다. 진짜 이수진 맞아? 맞아. 웃었어요. 김영희가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저를 껴안았어요. 왔구나. 응. 왔어.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얘들한테 제대로 보여주자. 영희가 저를 데리고 가운데로 갔어요. 그리고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수진이야. 기억나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야, 진짜 이수진이야? 완전 달라졌다.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야?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 요즘 TV에 나오는 그 다이어트 CEO야. 우리 수진이가 연매출 50억이래. 웅성웅성.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유라가 다가왔어요.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애가 수진아, 완전 달라졌다. 비결이 뭐야? 나도 알려줘.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뒤에서 쟤 왜 저래 살 좀 빼지 그러던 애가 지금은 아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민호, 옆에 젊은 여자, 3년 전 나를 버린 남자,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든 술잔이 흔들렸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굳어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 봐. 이게 네가 버린 여자야. 새 아내 박서연이 강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 강민호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 여자 알아? 박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누구야? 설마 전 부인이야?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 박서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전 부인 85kg라며? 저 여자가 85kg였다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민호 앞에 섰어요. 오랜만이네요. 목소리가 안 떨렸어요. 놀랍게도 강민호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아. 네. 정말 많이 변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돌아온 거예요. 당신이 버린 덕분에요. 85kg짜리 마누라 창피하다고 했잖아요.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강민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85kg? 창피하다고 버렸대. 저 여자가 그 여잔데? 박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다가와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성형 많이 하셨나 봐요. 완전 딴 사람 같네요. 살은 지방흡입? 싸늘한 목소리였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유지했어요. 성형 안 했어요. 지방흡입도요.
네. 2년 동안 90kg에서 55kg까지 뺐어요. 직접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그 경험으로 사업도 하고 있고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포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3년 전 저예요. 90kg 사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헐, 진짜야?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 대박. 박서연 얼굴이 굳었어요. 강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때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사과 안 받을게요. 뭐, 버려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진짜 제 인생을 찾았거든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듣고 있었어요. 그때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옆에 서 있으면 창피하다. 85kg짜리 마누라랑은 못 살겠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창피해요? 지금도? 강민우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박서연을 봤습니다. 몸매 관리 잘하세요. 남편분 기준이 높으시니까 55kg 넘으면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박서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 말은 끝났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돌아섰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걸어나갔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박. 강민우 완전 바보 됐네. 저 여자 버린 거 후회하겠다. 새 마누라보다 전 부인이 낫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나는 해냈어. 웃음이 났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어요. 버림받고, 바닥치고, 피눈물 흘리며 다시 일어서고, 오늘 드디어 보여줬습니다. 내가 어떻게 됐는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현관문 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땠어? 후련하더라. 소파에 앉았어요. 하이힐을 벗었습니다. 발이 아팠어요. 근데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빠 봤어? 응. 뭐래? 미안하대. 그래서 사과 안 받는다고 했어. 하은이가 웃었어요. 잘했어, 엄마. 근데 이상하게 슬프지는 않아. 응? 그 남자한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어.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버려지지 않았으면 난 아직도 그 집에서 눈치 보고 있었을 거야. 85kg로, 자존감 바닥으로, 버려져서 다행이야. 하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대단해. 내 덕분이야. 내가 뭘? 내가 울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잖아. 그때 안 그랬으면 난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었을 거야. 엄마가 일어선 거야. 내가 한 건 없어. 아니야. 내가 있어서 일어설 수 있었어. 하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둘이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였어요. 3년 동안 연락 없던 아들. 준서야? 응.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 아빠 완전 망했어. 새엄마랑 대판 싸웠어. 왜? 새엄마가 완전 열받았어. 전 부인 뚱뚱하다며? 왜 거짓말했어? 사람들이 전 부인이 더 낫다고 수군거렸어. 당신 때문에 내가 창피당했잖아. 라고. 아빠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밤새 싸웠어. 새엄마가 짐 싸겠다고 난리였어. 그러니까 그 남자는 또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거였어요. 여자한테 창피당했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엄마, 응? 미안해. 준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 아빠 편든 거, 엄마한테 창피하다고 한 거, 진짜 미안해. 눈물이 났어요. 3년, 3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준서야, 응, 괜찮아. 넌 어렸으니까. 어렸어도 그러면 안 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때는 몰랐어. 어젯밤 엄마 보고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건지. 준서가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 진짜 미안해. 저도 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응? 나도 엄마 만나고 싶어. 그 말에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그래. 만나자. 며칠 후 카페에서 준서를 만났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엄마, 준서야. 진짜 달라졌다. 많이 컸네. 19살이던 애가 22살이 됐어요. 훌쩍 커 있었습니다. 앉아. 마주 앉았어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준서가 저를 계속 봤어요. 엄마, 진짜 딴 사람 같아. 그래. 응. 완전 예뻐졌어. 웃었어요. 아빠가 진짜 바보였어. 엄마 같은 사람 버리고. 나도 바보였어. 그때 아빠 따라간 거. 준서야.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준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응? 다시 엄마랑 살아도 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당연하지. 준서를 안았어요. 3년 만에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연락해줘서. 미안해, 엄마. 늦어서. 아니야. 안 늦었어. 며칠 후 강민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통화 좀 하자.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 3년 전 나를 버린 사람. 85kg이라고 창피하다던 사람. 다른 여자 만나면서 이혼해 달라던 사람. 지금 그 여자한테도 똑같이 당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할 가치도 없었어요. 일주일 후 김영희를 만났습니다. 수진아, 들었어? 뭘? 민호네 집 완전 난리래. 왜? 새 마누라가 전 부인 때문에 창피당했다고. 저 여자보다 못하면 나도 버린 거냐고 매일 싸운대. 이혼 얘기도 나온대.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뭐?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거고. 영희가 웃었어요. 수진아, 응? 진짜 멋있어졌다. 고마워. 예전에는 맨날 주눅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달라졌지. 많이. 좋은 의미로.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더 커졌어요. 연매출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됐어요. 책도 출간했습니다. 90kg에서 55kg, 그리고 CEO가 되기까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하은이와 준서, 둘 다 저랑 함께 살게 됐습니다. 3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물론 그 남자 빼고요.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 행복해. 예전이랑 완전 달라. 그치? 준서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또 말하지만
됐어. 그만해. 아니, 진짜. 엄마가 이렇게까지 된 거 보니까 아빠가 진짜 바보였구나 싶어. 아빠 얘기는 그만하자. 응. 셋이서 웃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강민호요? 새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래요. 위자료 문제로 싸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 없거든요. 저요? 재혼 생각 없어요. 엄마, 좋은 사람 만나면 만나도 돼. 하은이가 그랬어요. 아직은 괜찮아. 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 진심이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습니다. 남편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혼자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알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 혼자여서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 어느 날 저녁, 거울 앞에 섰습니다. 46세, 55kg, 연매출 100억 CEO, 두 자녀의 엄마. 잘 살고 있어. 거울 속 제가 웃었어요. 3년 전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85kg,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이들한테 창피하다는 소리 듣고, 텅 빈 원룸에서 울던 여자. 그 여자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바닥이지만 거기서 일어설 거야. 상상도 못할 만큼 달라질 거야. 85kg. 그 숫자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창피하다, 옆에 있기 싫다.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바닥을 쳤습니다. 90kg까지 찌고 죽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 35kg를 뺐어요. 피눈물 나게. 포기하고 싶은 날이 100번도 넘었어요. 근데 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를 버린 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었어요. 나를 포기한 건 내가 먼저였어요. 다시 나를 찾은 것도 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버려도 괜찮아요. 당신만 당신을 버리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바닥을 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처럼요.